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한파의 신규 상장주도 된설이 대응 전략은 올해 공모 규모는 전년 대비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증시 부진의 기업들의 회계감리 이슈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CJ, CGV 베트남, 드림텍, 카카오게임즈 등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침체 속에 새내기주들 수익률도 저조한 그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됐던 아시아나 IDT가 코스피 상장 첫날 널뛰기를 펼치다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밀리고 있고요. 목요일 상장한 사이토젠, DR젠 등도 공모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이들 종목군들 하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초는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IPO 시장이 올 연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지금 부진한 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파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상장된 이 새내기주들 주가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네, 먼저 주가 흐름을 좀 보시고 그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쪽이 나쁘고 안 좋았는지. 아시아나 IDT인데요.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12,450원 마감이고요. 공모가가 15,000원이었으니까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제약은 21,900원인데요. 금요일 종가입니다. 다 공모가 대비로 한 15% 밀려 있습니다. 공모하고 나서 상장하고 나서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있고요. 그리고 애경산업이 53,300원입니다. 공모가 대비로 무려 72%나 급등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TA항공은 8,450원으로 공모가 대비로는 한 30%가량 밀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거래소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사이토젠인데요. 사이토젠 13,900원 마감인데 공모가 대비로 18% 밀려나 있고요. 그리고 DR잼이 6,450원으로 금요일장을 마감했는데 공모가 대비로 약보합 정도인데 6,500원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주 IB투자가 1,500원인가에 들어왔는데 1,275원 마감이니까 한 15% 정도 밀려나 있고요. 파맵신이 6만 원에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좋았었죠. 7만 원 넘어가고. 근데 68,800원 마감이니까요. 공모가 대비로 한 15% 정도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DKND가 5,340원, 공모가 대비 한 11%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쪽 관련해서 디자인이 12,000원 마감인데 공모가 대비로는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바렉스가 16,250원으로 14% 하락해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대체로 이제 연초 이후에 좀 나왔던 좀 긴 흐름에서 카페24가 공모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 64% 올라서 93,800원에 지금 등락입니다. 물론 고점에서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공모가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알리코 제약도 연초에 들어왔는데 거의 11% 정도 올라서 13,350원입니다. 물론 그 이제 중간에 상당히 좀 급등하게 됐었던 상황인데 고점 대비로는 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공모가보다는 비싸고요. 동구바이오제약은 2만 원인데 공모가 대비로 25% 올라 있습니다. 역시 동구바이오제약도 중간에 아주 4월인가요?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사상 최고가 경신할 때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료는 24,000원인데요. 공모가 대비로 무려 209%나 올라 있고요. 대유 같은 경우도 28,000원 마감인데 공모가 대비로 131%나 폭등해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가 거의 16,000원 마감했는데요. 한 14% 올라 있고요. 옵티팜 역시 1,550원으로 공모가보다는 비쌉니다. 5.5% 올라 있습니다. 대체로 쭉 정리를 해드리면 애경산업 같은 이 생필품, 화장품도 하고 치약 이런 것도 하는데 이 애경산업 같은 생필품 하는 업체는 좀 좋았던 흐름입니다. 물론 애경산업은 실적도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파맵신처럼 어떤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거나 하는 바이오 주식도 좋고요. 그다음에 알리코나 동구바이오 같은 제약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디자인 같은 종목은 배터리 쪽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도 뭐 물론 지난주 후반에 좀 안 좋았습니다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카페24는 사실 대한민국 증시에서 경쟁자가 없는 종목이다. 독점적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뭐 그런데 일단 성과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고점에서 많이 밀려 있지만 여전히 IPO 단가 대비로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경협 테마주인데요. 현대사료나 대유 같은 종목은 뭐 경협 테마주로 좀 묶이게 되면서 뭐 최고의 IPO 이후 최고의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르네요. 뭐 경협주들,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네네, 좋았고 아시아나 IDT나 뭐 TA 같은 경우는 뭐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 움직임이었고 네. 주가 부진했었던 그 네. 종목군들의 그 주가 부진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좋았던 쪽만 설명을 드렸는데 안 좋은 거는 좋았던 거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실적 대비 성장성에 높은 점수가 실려있던 쪽들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도 여러 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사실 기대감만도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모가 대비로 좀 올랐다가 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너무 많이 좀 부풀려져 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IPO 하고 나서는 좀 거품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도 올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주목해봐야 될 그런 종목도 대기 종목들 한번 알아볼까요? 예,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들어가서 거래소 들어가서 다 찾아봤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방송 끝나고도 한번 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간 순서대로 11월 28일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들어올 종목들입니다. 네오팩트가 의료용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28일 날 상장이 되고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TNR 바이오팹이라고요. 역시 의료기기 쪽.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3D 세포 치료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월 28일 날 들어옵니다. 제가 3D를 정확하게 읽어놓은 건지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산업하고 T-로보틱스가 29일 날 들어오고요. MI텍도 29일 날 들어오는데요. 남아산업은 골프장 하는 업체입니다. 11월 29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남아토건인가요? 그쪽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는 디스플레이 공정용 진공 로봇을 만듭니다. 이 진공 시스템을 챔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IT 관련해서 공정의 로봇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틱스라는 사명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IT 장비군인데 로봇 테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9일 날 상장하고요. 그리고 MI텍이 29일 날 역시 들어오는데요. 스텐트 있습니다. 스텐트는 혈관하고 비혈관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심장에 넣으면 뭐 그런 거는 혈관 스탠드로 분류가 되고요. 비혈관계 폐쇄성 질환으로 주로 이제 비뇨기과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이 회사가 최충격파 채석기도 하기 때문에 신장, 뭐 요로 결석 이런 파쇄기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비뇨기과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비혈관 스텐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29일 날 역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홍콩 회사의 홍콩 국적의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인데요. 윙이푸드라고요. 육가공 제품 만드는 회사 11월 30일 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넘어가서도 좀 많습니다. 12월 3일 날 모바일 게임, 주로 장르가 이제 RPG인데요. 모바일 게임 업체인 베스파가 상장될 거고요, 신규로. 그 다음에 12월 5일 날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전선하고 케이블, 그다음에 LED 하는 에코캡이라는 회사가 12월 5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대유 AP 자동차 휠 만드는 회사입니다. 12월 7일 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하는 이노메트리가 12월 12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다이어트 식품, 또 뷰티 쪽 특화되어 있는 뉴트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건강기능식품 하는 뉴트리가 12월 13일 날 상장될 겁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광섬유, 광케이블, 위성통신 장비하는 업체인데요. 12월 14일 날 상장되고요. 그다음에 방충제, 방향제, 모기 기피제라고 보긴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곤충 죽이고 해충 죽이는 그 스프레이 살충제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방향제, 방충제 하는 전진 바이오팜이 12월 14일 날 들어오고요. 이제 12월 말에
영화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위지역 스튜디오가 12월 20일 날 상장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항체 치료제인 유틸렉스가 12월 24일 날 들어옵니다. 파맵신이 먼저 들어왔는데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24일 날 일본 회사인데요. SNK, SBI 핀테크 솔루션즈 같이 이제 일본 업체인데요. 콘솔 모바일 게임 업체입니다. SNK가 크리스마스 전날 들어오고, 그리고 에어 부산은 아시아나 계열인데 에어 부산이 상장 일자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아마 스케줄로 보면 연말에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에어부산이 12월 말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보니까 이 바이오, 뭐 의료기기 이런 종목군들, 뭐 게임주들 또 많이 또 주목을 또 받는 시기가 연말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만큼 이제 신규 상장주들, 뭐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어디다 둬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기술 수출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실적 가지고 이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특히 하는 일들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플로우로는 노벨상 받았던 그 면역 항암 이쪽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항체 치료제 하는 업체들을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단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단가가 워낙에 비싸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되는 환자들만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영상 다큐 같은 거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그런 임상에 참여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어차피 이제 좀 악화됐으니까 임상에 참여해서 치료도 같이 받고 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새롭게 나오고 있는 치료제 부분에서의 기술 수출 가능성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주식에서는 일단 뭐 실적 호전 여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경협 테마주는 뭐 실적보다는 역시 이쪽도 한반도 정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쪽 플로우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최근에 특히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지금 다 공모가 밑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네, 예. 움직임이 새내기주들 좋지가 않은데, 네. 그렇다면 이 새내기주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뭐 종목들, 앞으로 상장할 종목도 좋고요. 뭐 네네.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황은 유가가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유가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그러니까 그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방어적이라고 하기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우리가 경기가 나빠져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쪽들 소비재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제 불러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요. 파맵신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지금 파맵신은 내년에 지금 기대감이 있는 것이, 지금도 이제 뭐 병용요법으로 면역 항암제랑 같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머크사, 키드루드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키드루드 하고 있는 머크사가 내년도에 파맵신 거를 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수출 가능성에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총이 파맵신은 4천억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HLB나 신라젠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파맵신은 좀 그런 가능성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원들도 지금 목표가를 주고 있지 않거든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라든지 대유 같은 종목군들 경협 테마주인데요. 뭐 등락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반도 정세가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지금 스케줄로는 북미 정상회담 2차가 내년 아마 초에 열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분위기들 타고서 나올 수 있는 뉴스 플로우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가 아까 이제 12월 말에 상장한다고 했는데요. 이 종목이 아까 이제 파맵신처럼 그런 항체 치료제로서 나오기 때문에 유틸렉스는 상장일에 좀 시초가 이후 흐름들 좀 주목해 보셔야 되겠고요. 뭐 단기 전략이라든지 전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는 대체로 이제 IPO 관련한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거든요, 초기에. 근데 이제 아까 쭉 시세 점검해 드린 것처럼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섹터가 꼭 좋다, 아니다를 좀 판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회사가 하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될 것 같다 아니다가 조금은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의 시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황에서 이쪽을 좋게 보고 있으면 IPO 했을 때 그 일을 하는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맵신 같은 회사들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예전처럼 그냥 무턱대고 그냥 모두 다 상장 첫날 무조건 시초가에 따라잡아서 그냥 상한가 먹고 나온다 이런 식의 전략은 지금 조금 지금 시장 분위기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왜 그런 종목이 세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밀려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그 상장하기 전에 그 회사의 투자 설명서는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위험 요인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공모 과정에서 경쟁률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들을 체크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황하고 IPO 해서 들어온 신규 상장주의 시황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신규 상장주는 대박주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또 시대가 아니라는 점, 시황을 보시면서 전략을 또 종목들별로 세워 보셔야 된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